내가 누군지 알아. 진태석이 로비에서 경찰에 대항해 소리쳤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 내 새끼 건드린 대가야. 그 죗값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아. 넌 끝났어. 진태석이 앞으로 나오려 하자 경찰이 팔을 잡아 진태석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태석은 이를 악물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 상황은 진태석이 한혜라의 딸 차정원을 옥상에서 밀어 추락시키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한혜라가 분노하며 공난숙과 힘을 합쳐 진태석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진태석이 대가를 치르는 속 시원한 이야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 몇 시간 전 시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차정원 얼굴은 창백했고 기계음이 바뀔 때마다 간호사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한혜라는 간호 스테이션 쪽으로 다가가 출입 기록이 남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담당의가 한혜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보호자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한혜라는 복도 의자에서 한 번도 깊게 기대지 못했고 호출벨이 울릴 때마다 바로 일어났어요. 그때 공난숙이 옆으로 붙었습니다. 진태석, 이런 때 비겁하게 행동할 거야. 한혜라가 공난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너까지 와서 염장 지르는 이유가 뭐야? 공난숙이 답했습니다. 나도 그냥 온 거 아니야. 오늘 밤부터 새 판이 움직여. 너는 여기서 정원이 돌봐. 나는 밖에서 주총을 열게 할게. 증거를 확실히 잡아서. 무슨 말이야. 우리 같이 진태석을 끌어내리자는 얘기지. 넌 정원이 이렇게 만든 놈한테 복수를 하고 난 회사 지분 챙기고. 어때? 공난숙 정말 도와줄 거야? 우리 둘 다 이득이 되는 일잖아. 안 할 이유 있어? 지금 진 회장 우리 영채가 영상 찍은 거 알고 있어. 아마 영채한테 접근할 거야. 증거 영상 넘기라고 할 거고 그걸 이용하면 일이 쉬워질 거야. 좋아. 그럼 복수할 때까지 우리 한 배 타자. 나 절대 진태석 용서하지 않아. 공난숙은 바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주영채 지금 불러. 주하늘도 같이. 공난숙은 사람들이 오가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주영채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영채 뒤로 주하늘이 따라붙었습니다. 주영채는 인사 대신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열고 한혜라 앞에 화면을 내밀었어요. 이거 옥상 그 영상이에요. 한혜라는 화면을 한번 보고 주영채를 봤습니다. 원본이야?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난숙이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폰은 네가 끝까지 쥐고 있어.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사보는요? 공난숙이 답했습니다. 사보는 오늘 안으로 두 군데로 나눌 거야. 한 군데는 변호사, 한 군데는 너희가. 한쪽이 털려도 남도록. 주영채는 대답하지 않고 통화 녹음 표시가 뜨는지 한 번 더 점검했어요. 주하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주영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태석 번호였어요. 주영채는 받지 않고 한혜라에게 메시지 하나만 보냈어요. 진 회장 전화 녹음할게요. 몇 분 뒤 다시 울렸습니다. 주영채는 이번엔 스피커를 켜고 녹음 표시를 확인한 다음에 받았습니다. 왜요? 진태석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영채야, 오해한 거야. 그 영상 나한테만 넘겨. 아무도 모르게. 주영채는 바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짧게 물었어요. 얼마 주실 거죠? 진태석이 한 박자 늦게 답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주영채는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안으로요? 진태석이 그래 만나서 얘기하지라고 말하자 주영채가 기록 남으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에 진태석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기록 남기면 너도 끝이야.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영상 안 넘기면 그럼 뭘 할 건데요? 진태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넌 계산이 빠른 아이잖아. 잘 생각하고 나한테 넘겨. 주영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병원 보안팀에서 한혜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전 행정부서로 들어온 통화 기록 남아 있습니다. 화면 캡처로 보내드릴까요? 한혜라는 바로 답했습니다. 네. 시간과 번호 보이게요. 잠시 뒤 도착한 화면에는 통화 시간과 발신 번호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자료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공난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좋아. 병원 쪽도 손 뗀 게 남았네.
그때 간호사가 복도 끝에서 손짓했습니다. 잠깐 의식 돌아오셨어요. 올해는 어렵습니다. 한혜라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차정원은 눈을 뜨고도 초점이 흔들렸고 호흡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얼굴을 들이밀지 않고 손만 잡았습니다. 정원아, 옥상에서 누가 그랬어? 차정원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 단어처럼 끊어 말했습니다. 뒤에서 손. 한혜라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 다시 눈을 감았다가 겨우 말했어요. 진태석 회장.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내용 기록에 남겨주세요. 시간도 같이요. 병실에서 나온 한혜라는 공란숙을 찾았습니다. 차정원이 의식 있을 때 말했어. 진태석 회장. 공란숙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말이면 경찰도 움직여. 지금 접수하자. 주영채가 물었습니다. 이제 경찰 가요? 한혜라가 답했습니다. 지금. 경찰서 접수 창구에서 한혜라는 고발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혜라는 옥상 영상 원본이 있다는 것, 협박 문자가 들어왔다는 것, 통화 녹음이 있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주영채는 휴대폰 화면으로 촬영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파일 정보를 보여줬고, 주하늘은 협박 문자 캡처와 통화 녹음 목록을 날짜 순서로 묶어 건넸습니다. 접수 도장이 찍혔습니다. 한혜라는 종이를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날짜와 접수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직후 공란숙은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문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임시 의결권 위임 및 법적 책임 확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공란숙은 읽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공란숙은 필요한 줄만 확인하고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서명했습니다. 내가 뒤로 빠지면 다들 흔들려. 오늘은 내 이름부터 걸게. 그래야 다른 사람도 따라와.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공란숙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사 쪽이 더 빨라. 진태석이 공지든 사람 입이든 먼저 막으려 들 거야. 우리도 병원, 경찰, 회사 동시에 굴려야 해.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총부터 준비하자. 오늘부터 표 모아. 주영채가 덧붙였습니다. 내 폰은 내가 들고 있어요. 원본은 안 넘겨요. 주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본은 변호사 쪽으로 보내둘게요. 차에 타자마자 공란숙은 가능한 물량을 사들였고 체결된 화면은 바로 저장해 주하늘에게 보냈습니다. 시간 보이게 남겨둬. 이런 것 말로 설명하면 끝까지 꼬여. 주하늘은 받은 자료를 날짜로 묶어 정리했습니다. 파일이 늘어도 같은 방식으로만 쌓이게요. 한혜라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다가 공란숙에게 물었습니다. 주총까지 며칠? 공란숙이 답했습니다. 짧아. 그래서 역할을 나눠. 나는 물량, 주하늘은 위임장, 주영채는 원본과 녹음. 주영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전화 오면 더 듣겠습니다. 지시가 나오면 그걸 남길게요. 공란숙은 그거면 되라고만 했어요. 회사 근처로 들어서자 기자들이 정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임원 단체방에는 루머라는 단어가 붙은 공지가 올라왔고 공란숙은 그 화면을 저장한 뒤 한혜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쪽은 아직도 루머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더 차분하게 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진태석 비서가 손을 뻗어 문을 막았습니다. 비서는 봉투를 들고 있었고 한혜라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꼭 보시라고. 한혜라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진태석이 보낸 거라고 말해. 비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란숙이 옆에서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지금 봉투를 들고 여기까지 온 것도 누가 누구에게 뭘 전달하려 했는지도 다 남아. 계속 서 있으면 더 또렷하게 남고. 비서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공란숙이 말했습니다. 단둘이 만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봉투 핑계로. 한혜라는 짧게 답했습니다. 안 만나. 그날부터 주하늘은 소액주주 집을 돌았습니다. 문 앞에서 길게 설득하지 않았어요. 주하늘은 경찰 접수 확인서, 사본과 캡처 출력물을 꺼내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도장 칸만 정확히 짚었습니다. 여기 성함, 여기 도장. 주주가 망설이면 주하늘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위험한 쪽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주하늘이 만난 첫 번째 주주는 노년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도장을 들고도 손을 못 내렸고 아내가 옆에서 괜히 나섰다가 보복당하면 어쩌냐라고 속삭였어요. 주하늘은 그 말을 끊지 않고 테이블 위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경찰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적힌 안내였어요. 보복이 무서우면 더더욱 공식 절차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기 번호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내가 번호를 눌러 통화 연결음을 듣고 나서야 남편 손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사는 주주였습니다. 현관문을 반쯤만 열고 난 이런데 휘말리기 싫다고 말했어요. 주하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위임장을 접어 보여주며 딱 한 문장만 덧붙였습니다. 휘말리지 않으려면 지금 표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잠깐의 침묵 뒤 문이 조금 더 열렸고 주주는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면 주하늘은 그 자리에서 위임장 전체를 촬영해 공란숙에게 보냈고 공란숙은 즉시 출력해 파일에 꽂았습니다. 그 파일은 숨기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나중에 만든 것이라는 말을 못하게요. 밤이 되면 진태석 쪽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작 편집 같은 단어들이 퍼졌고 공란숙은 게시 시간과 주소가 보이게 화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전달했습니다. 맞받아치기보다 이걸로 묶자. 퍼뜨린 사람도 퍼뜨린 시간도. 병원에서는 차정원이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날 간호사가 자극은 피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자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메모를 붙이되 마음을 흔드는 문장 대신 약 시간과 체크만 적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주영채가 다시 섰습니다. 주영채는 들어오지 않고 차정원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촬영 날짜랑 시간. 그날 맞지? 차정원은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확인받으러 왔어? 주영채가 바로 답했습니다. 맞아. 내 말이 기록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힘들면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말하면 그 말이 너를 지켜. 차정원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기록 남길 수 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옥상에서 누가 뒤에서 밀었어요. 진태석 회장이었어요. 간호사는 시간과 상태를 적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태석은 주영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주영채는 통화를 받으며 일부러 구체를 끌어냈습니다. 현금이면 누가 와요? 진태석이 사람 보낼게라고 말하자 주영채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진태석이 망설이다 비서가 갈 거야라고 하자 주영채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봉투 들고 온 그 비서요? 진태석은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끊었고 주영채는 통화를 끝냈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남는 말이에요.
주하늘은 통화 녹음 사본을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공난숙은 전달 내역을 서류철에 보관했습니다. 주총 전날 진태석은 자료 배포를 늦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는 내부 신고 채널에 들어갔고 통화 기록 화면과 신고 접수번호 화면이 남았습니다. 공난숙이 그 캡처를 한혜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태석이 손 뻗는 만큼 흔적이 생겨 그 흔적으로 밀어붙이면 돼. 한혜라는 좌석 배치도를 펼쳤습니다. 출입문, 의장석, 기자석, 그리고 공난숙을 봤습니다. 의장 쪽엔 누가 들어가? 내가 나가면 바로 시비 걸 거야. 공난숙이 답했습니다. 주하늘이가. 너는 자리 지켜. 주하늘이 문서로 올리면 누구도 감정이라고 못 몰아. 주총 당일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만이 올라가자 진태석은 절차 문제를 꺼내려 했고 그 순간 주하늘이 일어났습니다. 주하늘은 의장에게 경찰 접수 자료 사본과 제출 목록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 자료입니다. 주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 요청합니다. 의장은 법무팀을 확인한 뒤 배포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진태석 회의만 가결. 진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자리 임원이 소매를 잡고 눈을 피했습니다. 더 버틸 자리가 아니었어요. 곧바로 회장 선임안이 올라갔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혜라 선임안 가결. 진태석은 회의장을 빠져나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찰이 진태석을 막았습니다. 진태석 씨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한혜라는 기자들 사이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주총 끝났어? 한혜라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진태석 해임됐고 내가 선임됐어. 그리고 로비에서 경찰이 수갑 채웠어. 차정원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 진술 남았지?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에 들어갔고 병원 통화 기록도 남았어. 영상 원본과 캡처, 녹음도 같이 묶였어.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또 누굴 밀 거야? 그러기 전에 멈춰야 돼. 한혜라는 말로 달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물컵을 채우고 약 봉투 날짜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재활 상담 시간을 다시 물었습니다. 필요한 일을 정확히 하는 쪽을 택했어요. 다음 날 회장실에서 한혜라는 첫 결재를 올렸습니다. 언론 문구가 아니라 자료 보관부터 지시했습니다. 경찰 제출 자료와 같은 순서로 회사 보관용 파일을 만든다. 원본과 제출본을 구분하고 열람 기록은 남긴다. 한혜라는 임원 명단을 받고 수사 협조와 내부 통제 목적의 업무 배제 문서를 올렸습니다. 기간과 범위가 적혀 있었고 이유도 문서로 남았습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에게 확인했습니다. 위임장 원본은? 주하늘이 답했습니다. 봉투에 날짜 적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열람 기록도 남겼어요. 경찰 조사는 본격화됐습니다. 주영채는 영상 원본과 파일 정보를 보여줬고 주하늘은 캡처와 녹음 사본 전달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종이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남겨두면 빠져나가기 어렵겠네요. 병원에서 차정원은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길게 걷지 못했지만 매일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냈어요. 어느 날 주영채가 다시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구치소에 있어도 말 돌리려 들 거야. 내가 흔들려 보이면 그 틈을 파고들어. 차정원이 주영채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편 아니야. 근데 내가 남긴 건 쓰겠다. 주영채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둘은 끝까지 가까워지지 않았고 그 거리가 오히려 현실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로비에 카메라가 다시 모였습니다. 한혜라는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회사는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자료는 절차대로 보관하고 제출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한혜라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정원은 잠들어 있었고 한혜라는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불을 한 칸 낮추고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공난숙이 한혜라를 붙잡았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았다고 끝난 거 아니야. 진태석 사람들 아직 남아. 숨만 쉬고 있어도 언젠가 다시 흔든다.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공난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싸우지 마. 문서로 자르고 결제로 묻고 열람으로 남겨. 한혜라가 낮게 답했습니다. 알아. 오늘부터 전부 남길 거야. 누구도 손 못 대게. 한혜라는 다음 날 자료 열람 기록 의무화와 보고 라인 강화 규정을 결제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였어요.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진태석은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회사 공지에는 전 회장 관련 수사 진행이 적혔고 한혜라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걷어냈습니다. 병원에서 차정원은 한혜라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한혜라는 차정원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정원. 차정원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날 진태석이 나를 밀었어요. 나는 내가 본 걸 말할 거예요. 한혜라는 대답 대신 물컵을 채웠고 약 시간을 확인했고 간호사에게 재활 시간을 물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주영채가 서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말했습니다. 원본은 아직 내 손에 있어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차정원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채 문틈으로 들어오는 남자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자는 검은 패딩 모자를 눌러 쓴 상태였고 목에 걸린 출입증은 병원 직원용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출입증 사진이 너무 흐릿했고 이름도 테이프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병실 문을 뒤로 닫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안으로 발만 들였어요. 누가 지나가다 봐도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모양새였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차정원 환자분 맞으시죠? 원무과에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차정원은 손가락을 침대 옆 호출벨 위에 얹은 채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원무과가 밤에 확인을 해요? 남자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틈이 차정원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회장님 지시라서요. 차정원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한혜라 회장님이 내 병실에 사람 보내면 간호사실부터 거쳐요. 혼자 들어오라고 안 해요. 남자가 미소를 지으려다 실패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바로 굳었어요. 남자는 시선을 침대 옆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물컵, 약봉지,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차정원이 조금 전 재활치료 후에 힘들어서 벗어둔 보호대까지.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차정원이 벽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류면 간호사 데리고 들어와요. 나 혼자 사인하라고 하지 말고요. 남자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차정원 휴대폰 쪽으로요. 차정원이 바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눌렸어요. 삐, 삐,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남자는 그 소리에 놀라 손을 움찔했고 바로 방향을 틀어 문 쪽으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차정원이 놓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님,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확 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남자는 침착한 척하면서 빠르게 문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차정원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툭 쳤습니다. 컵이 넘어지면서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물에 남자의 장갑 끝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장갑 끝에서 작은 흰색 알약 2개가 또르르 떨어졌어요. 차정원 눈이 그 알약에 꽂혔습니다. 그건 뭐예요? 남자가 알약을 주우려는 순간 병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주하늘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고 뒤로 보안팀 직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주하늘이 남자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 떼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억울한 척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병원 직원이고. 보안팀 직원이 남자 목걸이 출입증을 잡아당겨 확인했습니다. 출입증 플라스틱이 너무 새 것이었고 뒷면 바코드가 인쇄가 아니라 스티커로 붙어 있었어요. 보안팀 직원이 바로 말했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남자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팔을 비틀며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하늘 손님이 더 빨랐어요. 주하늘이 남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남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몰라요. 난 그냥 돈 받고. 주하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 준 사람이 누군데? 남자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차정원이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했어요. 주하늘이 바로 차정원 쪽으로 돌아서며 팔로 막아섰습니다. 정원아, 움직이지 마. 차정원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알약 저 사람한테서 떨어졌어. 보안팀 직원이 바닥에 알약을 휴지로 집어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간호사가 뒤늦게 뛰어들어오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호출벨이. 주하늘이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이 사람 가짜 출입증 들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나갔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진짜로 겁먹은 얼굴이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나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주영채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영채는 바닥의 물과 지퍼백 속 알약을 보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지? 이렇게 해. 이렇게 한다고. 주하늘이 주영채를 쳐다봤습니다. 너 이 방식 알아? 주영채가 숨을 삼켰습니다. 진태석은 구치소에 있어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면 돼요. 그 인간이 직접 안 와도 돈 주고 사람 보내면 돼요. 주하늘이 남자를 다시 잡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한테서 돈 받았어? 전화번호 뭐야? 남자는 입술을 떨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발신번호도 가려져 있었고. 주하늘이 남자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보안팀이 막으려 했지만 주하늘은 이미 손을 넣고 꺼냈어요. 남자 주머니에서 2대의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화면이 깨져 있었고 하나는 최신폰이었어요. 주하늘이 최신폰 전원을 켰습니다. 잠금화면 배경이 회사 로고였고 알림창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병실 들어갔으면 사진 보내. 약은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실수하면 내 가족도 끝이야. 차정원은 그 문장을 읽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건 돈 주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돈만 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가족을 꺼내 협박하지 않아요. 복도에서 경찰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 둘이 병실 앞에 서자 주하늘이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가짜 출입증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알약 떨어졌고요. 여기 메시지 내용 보세요. 형사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눈을 좁혔습니다. 이런 문장 쓰는 사람은 대개 가까운 사이에서 사람을 굴립니다.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영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세훈 아닐까요? 차정원이 주영채를 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진세훈 이름이 나와? 주영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세훈이 전에 나한테도 내 가족 얘기했어요. 나한테 무슨 선택권 준 적 없어요. 그냥 겁부터 줬어요. 형사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받은 지시, 문자 보낸 사람 저장돼 있나?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장 안 했어요. 저장하면 내가 잡히니까. 형사가 한숨을 쉬며 남자를 보안팀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럼 휴대폰 포렌식 들어가겠습니다. 삭제한 것도 다 나옵니다. 남자는 그제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진짜 몰라. 난 시킨 대로만 했어. 형사가 차갑게 잘랐습니다.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면 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떨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로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던 그 순간 한혜라는 병원 홍보팀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정면으로 한 발 나가서 딱 두 문장만 말했어요. 어젯밤 차정원 병실에 무단 침입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고 병원 안에서 도운 사람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범인은 누구냐? 회장님 딸 맞냐? 진태석과 관련 있냐 같은 말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죠. 한혜라는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틈이 생긴다는 걸 아니까요. 대신 한혜라는 뒤돌아서 병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하늘이 옆에서 따라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회사 쪽이 먼저 움직였어요. 방금 이사회 소집 요청서가 돌았다고 합니다. 한혜라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진세훈이겠지. 주영채가 숨을 들이쉬고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그 사람 사고 나면 먼저 회사부터 잡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병실 문이 닫히자 차정원이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차정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도 눈은 또렷했어요. 겁먹은 얼굴이 아니라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한혜라가 침대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정원아, 아까 그 남자. 내가 직접 봤지. 어떤 느낌이었어?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돈 받고 온 사람이면 먼저 돈 얘기부터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 얘기 안 했어요. 내 물컵을 건드리고 내 휴대폰을 만지려고 했고 알약을 떨어뜨렸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였어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휴대폰 메시지, 포렌식 들어가면 송수신 기록 다 나옵니다. 삭제해도 복구됩니다. 차정원이 주하늘을 봤습니다. 오빠, 나 오늘 재활 안 갈래. 주하늘이 놀라려는 순간 차정원이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치기 싫어서 안 갈래.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안 갈래.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차정원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진세훈이 사람을 보내서 내 병실을 건드렸으면 진세훈은 그걸 회사 리스크로 포장해서 엄마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사회에서 진세훈이 무슨 말 할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이 증거가 되게 만들고 싶어요. 공란숙이 병실 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정원아, 너 지금 똑똑한데 위험해. 이사회까지 끌고 가면 피가 튀어. 차정원이 공란숙을 바라봤습니다. 피 튀기는 건 이미 시작됐어요. 어제 그 알약이 내 입에 들어갔으면 내가 지금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병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한혜라가 손등으로 차정원 손을 한번 쓸어내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서고 싶으면 엄마가 옆에 설게. 그날 오전 회사. 이사회 소집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서류는 깔끔했고 단어는 차가웠어요. 병원 사건으로 인한 기업 리스크,
대외 신뢰도 하락, 경영 공백 같은 말들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진세훈은 회의실에 일찍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해 보였지만 손끝이 책상 위에서 자꾸만 펜을 굴렸어요. 진세훈은 초조할 때 펜을 굴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들어오자 진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감정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 흔들림은 병원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세훈 전무님, 병원 사건은 개인 사건 아닙니까? 진세훈이 숨도 안 쉬고 바로 받아쳤습니다. 차정원은 회장 가족입니다. 그 사건이 밖으로 새면 투자자들이 먼저 질문합니다. 회사가 안전하냐고요. 말이 너무 준비돼 있었습니다. 준비가 잘 된 말은 누군가가 그 상황을 미리 만들었을 때 나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혜라가 들어왔고 그 옆으로 주하늘, 그리고 맨 뒤로 차정원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은 스스로 걸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일부러 휠체어였습니다. 약해 보이려고가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이 몸으로 겪은 일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려고요.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진세훈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요. 차정원이 진세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병원 사건, 그 사건 당사자가 여기 있어요. 내 얘기도 듣고 말해요. 그 순간 진세훈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영채아가 튀어나오려다 회의실이라 참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끝내 참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낮게 새었습니다. 영채아 아니, 정원 여기 왜 왔어? 차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병실을 리스크라고 부르니까 내가 직접 들으려고 왔어.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건 경영회의가 아니라 칼날이 있는 가족 싸움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한혜라가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파일 표지엔 경찰 접수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병원 보안팀 진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병실 무단 침입은 경찰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그 사건을 핑계로 경영 공백을 말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진세훈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확인할 게 뭡니까? 한혜라는 대답 대신 주하늘을 봤습니다. 주하늘이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띄웠어요. 경찰이 임시로 제공한 분석 요약본이었습니다. 가짜 출입증 제작 경로, 병원 원무과 양식 사본 유출, 침입자 휴대폰에서 나온 메시지, 동일 문장 패턴으로 확인된 발신 라인. 진세훈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차정원이 조용히 그런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병실에 들어온 남자 휴대폰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약은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실수하면 내 가족도 끝이야. 이 말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그 문장이 너무 구체적이라 고개를 못 들었어요. 진세훈이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정원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차정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묻는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고 뒤로 보안팀이 길을 열었습니다. 형사는 진세훈을 바로 보지 않고 먼저 한혜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이미 맞춰져 있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침입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지시 메시지 발신 라인이 확인됐습니다. 발신 라인은 가려져 있었지만 같은 시간대에 연결된 중계 번호가 동일했고 그 중계 번호의 요금 납부 계정이 특정됐습니다. 형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납부 계정, 진세훈 명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진세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누가 내 카드로. 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법인카드는 보통 비서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비서실 서버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로그를 복구했고 어젯밤 9시 12분에 병원 출입증 보호자 신청서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돌려 진세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세훈 씨, 참고인 신분으로 먼저 동행 요청드립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체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진세훈 얼굴이 하얘졌다가 바로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이 진세훈을 보며 딱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다치면 엄마가 회사에서 손 떼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 진세훈이 차정원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차정원이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당신이 한 걸 그대로 보이게 만든 거야. 경찰이 진세훈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진세훈이 마지막으로 한혜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회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안이잖아요. 한혜라가 그 말에 처음으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혜라는 울지 않았고 소리도 크게 안 냈습니다. 한혜라는 낮고 똑바른 목소리로 끝을 찍었습니다. 집안이 아니라 범죄야. 차정원 이름을 걸고 움직였으면 넌 책임져야 해. 진세훈이 끌려나갔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임원들이 멍하게 앉아있자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네. 한혜라가 공난숙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미 어젯밤이었어. 오늘은 끝을 향해 한 발 간 거야. 그날 밤 구치소. 진태석은 독방에서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면회로 들어온 변호사가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세훈 씨가 오늘 이사회에서 경찰에 동행했습니다. 진태석 눈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한혜라 쪽이 병원 사건을 증거로 묶었습니다. 포렌식, 카드 결제, 서버 로그. 진태석이 웃지도 못하고 얼굴만 굳었습니다. 진세훈은 내 카드였어. 내 마지막 카드였는데. 변호사가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구치소 안에서도 연락이 나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진태석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교도관 이름. 변호사가 말을 못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태석은 서류를 읽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네. 진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태석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밖에서 움직이는 손을 더 찾는 것. 그런데 그 손이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차정원은 다시 평행봉 앞에 섰습니다. 발이 떨렸지만 손은 전보다 덜 떨렸습니다. 주하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원아, 천천히.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한혜라는 오늘은 회장 표정이 아니라 엄마 표정이었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진세훈, 구속영장 청구 들어갔어. 차정원이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진태석은요? 한혜라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더 못 빠져나가. 진세훈이 움직인 돈줄, 연락줄, 다 진태석 쪽으로 연결돼. 차정원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만 꺼냈어요. 내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내가 버텼네. 한혜라가 차정원 손을 잡았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 내가 싸운 거야.
그때 복도에서 공난숙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을 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아, 너 때문에 진세훈이 잡힌 게 아니라 진세훈이 내 몸을 건드렸기 때문에 잡힌 거야. 그 차이 잊지 마.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아. 한 달 뒤 법정. 진태석은 수갑을 찬 채로 서 있었습니다. 법정 안엔 카메라가 없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판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구치소 내 불법 통화, 밖에 공범, 병원 무단 침입, 약물 시도, 증거 인멸 지시.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쌓였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증인석에 차정원이 앉는 순간 진태석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판사에게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이 본 것만 말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남자, 떨어진 알약, 휴대폰 메시지 문장, 그 문장이 누군가의 말투와 같았다는 사실. 차정원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단어도 없었어요. 증언이 끝나자 판사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차정원은 잠깐 숨을 고르고 진태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죽으면 하늘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한 문장으로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한혜라는 오늘도 두 문장만 남겼습니다. 증거로 말했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차정원은 주안을 부축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빠르진 않았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차정원은 계단 아래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주영채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주영채 얼굴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도망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주영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원 아니, 정원 씨. 나도 조사받았어. 내가 했던 것들 다.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내 몫이고 난 내 몫 할게. 주영채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주영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차정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망 안 가면 가능해. 그날 밤 집. 한혜라는 차정원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차정원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창밖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정원아.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한혜라가 차정원 이마에 손을 얹었다가 그대로 손을 내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내 병실 문을 마음대로 못 열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안 무너져? 한혜라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무너질 틈이 없어. 내 딸이 버텼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차정원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엄마, 나 내일 재활 갈게. 내 발로 걸어서.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내 발로. 방 안 공기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무서운 조용함이 아니라 한꺼번에 쏟아지던 소음이 멎은 뒤에 남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조용함 속에서 자기 몸이 다시 자기 것이 되는 느낌을 아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